자, 보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분류하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외 개수와 연결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직선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죠. 기울기 절편꼴이잖아요. 즉 이거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할 수 있어요. 이거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다 이미 정리한 내용이잖아요.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어찌해야 되죠? 어찌해야 되니 친구들? 기울기가 같고요. y절편은 가지 않죠. m'이네요. 예. y절편은 같지 않죠. 맞습니까? y절편까지 같은 경우는 일치한다고 해서 위치관계를 다르게 분류하기 때문에 같지 않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연립방정식 해의 관점에서 보면, 연립방정식 해라는 것은 두 개의 직선이 동시에 존재하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거 연립방정식으로 보면 연립 1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불능. 예.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말은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다. 실질적으로 그럼 식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식이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이 똑같으니까. 맞아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해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이제 겹치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해가 확정이 안 돼요.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다른 말로 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모자라는 방정식 뭐라고 해요?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해를 확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다. 이해하시죠? 예.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m과 n'이 같지만 않으면 되죠. n과 n'은 안 써요? 예, 안 써요. n과 n'은 같아도 되고 안 같아도 돼요. 만약에 같다면 y절편이 교점인 거고, 안 같다면 y절편 이외의 지점이 교점인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위치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끝나거든요. 세 가지로 분류하고 끝났는데 약간 독특한 상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의 상황의 일부입니다. 알겠죠? 예. 근데 두 직선이, 여기 수직선이 쓰고 있니?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상황. 두 직선의 수직 조건 배우지 않았나? 중학교 2학년 1차문제에서 안 배웁니까? 배우죠? 뭐야? 진겸 얘기해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근데 이건 둘 다 어떤 상황이든 위치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한 쌍의 해예요. 알겠죠? 예. 연립방정식은 한 쌍의 해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꿀팁 하나 드리죠. 그럼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첫 번째 경우 몇 개입니까? 0개죠. 두 번째 경우에는요? 무수히 많죠. 세 번째 경우에는요? 1개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두 직선이 2개 이상의 교점을 갖는다. 무슨 뜻입니까?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2개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곡선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일치한다 대신에 내가 봤을 때 약간 치사한데 요 일치한다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둘 이상의 교점을 갖는다. 직선이니까 가능한 얘기지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표현 썼을 때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2개 있구나 이러면 안 돼요. 뭐 3개 있다 이랬는데 3개 있군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데 3개 많이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무수히 많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요. 중등 과정에서 보통 학생들이 외워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지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알겠죠? 네. 자, 이거 2번에 증명해 볼게요. 두 직선이 수직인 조건을 증명하세요. 일반성을 잃지 않도록 직선을 변형해 좋다는 말 이런 얘기인데 두 개의 직선을 평행이동하면 기울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직선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기울기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진짜 둘 다 원점을 지난다고 간주하고 증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을 가지고 증명을 시도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y는 mx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수직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y는 m'x라고 할게요. ly는 mx, ly는 m'x. 증명이 진짜 쉬워요. 중학교 2학년도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끄어가지고 이게 뭔데요, 선생님? x는 1이요. 그래서 1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게 1을 하는 게 쉬우니까 1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1,m이 되겠어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1,m' 되겠지. 그제? 그런데 여기도 수직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소가 누워있지 않아요? 소 피곤한 거 봐요. 중학교 2학년 그 닮으면서 나오는 이 소공식 알아요? 실제로는 이런 그림으로 우리한테 많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명 소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알아볼래요? 소가 좀 누워있잖아요. 소 피곤한 거 봐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없어 보이는 설명 그만하고요. 네. 그냥 그 공식 몰라 닮음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닮음 가지고 의도를 하기 위해서 이 점을 A, 이 점을 B, 이 점을 C라고 하죠. 이 점은 1,0이겠죠? 만약 아들, 자, 누가 닮음이냐? 자, 여기 이 각하고 여기 이 각이 여각이죠. 합이 90도인 두 각의 관계를 여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각이 여기도 여각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고 여기도 여각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은 A의 닮음이에요. 삼각형 OAC 각 표시를 하는 이유는 닮음을 읽기가 좋잖아요. OAC면 X 동그라미 직각이죠. 그러면 BOC라고 맞춰서 써야 되는 거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대응점 맞춰서 써야 되잖아. 맞지 안 맞니? 동그라미 OAC 맞네. 맞아 친구들아, 그지? 네. 자, 대응변 잡아볼게요. OAC에서요 AC의 대응변 누구예요?
AC 대응변 누구냐? OC. OC의 대응변은요? BC요? 그죠? 이걸 이제 소공식이라고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결론 이거예요. OC의 길이의 제곱은 AC 곱하기 BC다 이거예요. 자, OC는 길이 1이죠. 1의 제곱입니다. AC의 길이 얼마니? 태민아, AC의 길이 얼마니? M이죠. BC의 길이 얼마니 승표야? BC의 길이 아이씨 여기 길이 얼마냐고. 얼마야 혜진아? 마이너스 M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네, 이거 M 프라임이라고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길이가 M인데 여기의 길이는 마이너스 M 프라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왜냐하면 M 프라임의 y좌표가 0보다 작기 때문에 0에서 M 프라임 빼야 길이가 나오는 거죠. 길이는 양수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따라서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증명 어렵니 친구들? 되게 쉽지 않니? 여기 중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증명이죠. 그죠? 예, 이 쉽디 쉬운 증명을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학원쌤이 알려줬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알겠죠? 예. 증명 엄청 쉽잖아요. 그죠? 아이디어 기억해 주셨다가 증명 실제로 하실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3번 가도 되겠습니까? 네, 3번 가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까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데 선생님? 직선 위치관계? 근데 아까의 직선 어떤 직선이었죠?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이었죠. 이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먼저 얘기하는 게 설명하기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조건을 얘기해봐라 이러면 다 뭐하고 있냐면 선생님이 이게 첫 번째 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잖아요. 두 번째 거는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잖아요. 이거부터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직선은 일반형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갖는다고 간주할 수 없잖아요. 즉 b가 0이 아니라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변을 b로 나누는 행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기울기도 모르고 y좌편도 모르는데 평행 조건은 어떻게 찾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면 그럼 평행하다고 말을 못할 거냐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저랑 같이 가보죠. 첫 번째, 평행일 조건을 찾고 싶은데 얘를 아까는 거꾸로 연립방정식 해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평행하다는 건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연립방정식 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미 그 연립방정식 단을 설명했는데 1차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기본이 뭐예요? 소거예요. 소거. 두 변수 중 하나를 없애는 거죠. 그럼 x나 y를 없애려고 시도를 했는데 x를 없애려고 했더니 y까지 같이 사라지면 되죠. x를 없애려고 했는데 y도 사라져버리고 y를 없애려고 했는데 x도 사라져버려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하죠? A'과 A의 B와 B'과 B의 B가 같으면 되죠. 자,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가령 x 더하기 y가 1이에요. 이거 봐봐. 그 다음에 2x 더하기 2y가 3이에요. 그럼 xy 구해봐라 이랬어. 그러면 소거해야지. 소거 가감법 곱하기 2x 더하기 2y는 2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x도 사라져버리고 y도 사라져버리죠. 이 말은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가 얼마다? 1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xy에 뭘 대입해도 좌변 항성이 0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즉 해가 없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3이 아니고 2였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도 0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이 경우에는요, xy에 뭘 집어넣어서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게 되죠. 그냥 이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잘 봐봐. 1대2, 1대2, 처음에 1대3이었지?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는 같은데 쌍수항의 b는 같지 않으면
평행 조건이 되는 거고, x의 계수와 y의 계수와 상수항의 b까지 전부 같으면 일치 조건이 되는 거라고. 즉 연립방정식 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기울기 같은 거 얘기 안 해도.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네. 그래서 해가 없다 때문에 이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해가 없으려면 둘 다 소거되는, x, y가 동시에 소거되는 상황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렇게 x와 y의 계수의 b는 같고 상수항의 b는 같지 않은 이런 상태다 라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A나 B나 C 프라임, 그러니까 A 프라임이나 B 프라임, C 프라임 이런 것들이 0이면 이런 식을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0인 상황 어떤 상황이죠? A 프라임이나 B 프라임이 0인 상황은? X축의 수직이거나 Y축의 수직이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따로 분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니? 다음 일치한다. 이것도 연립방정식 해를 먼저 얘기를 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상태고요. 얘는 부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정의 상황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두 식이 완전히 같아 버려야만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죠. 두 식이 완전히 같다는 게 x의 계수와 x의 계수끼리 같고 y의 계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b만 같으면 돼요. 왜냐면 등식이니까 양변을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잖아요. 같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든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이 한 쌍해를 갖는 거죠. 이러려면 어쩌면 된다고요? 하나만 소거되면 되잖아요. 그죠? 소거 시도했을 때. 그러면 이 b가 같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직으로 만난다까지 이어주면 자, 여기에 수직 조건은요, 물론 이것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긴 한데 얘가 있거든요. 얘를 좀 외워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울기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분류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보면 얘가 참이라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증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예. 얘를 왜 외워주면 좋겠냐? 이거 어떻게 외워야겠냐? 종혁이 얘기해볼까? 마지막에 수직으로 만난다. 어떻게 외워야겠냐?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다 이렇게 외울 거야? 그게 아니라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곱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잘 봐요. 3x-4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알겠죠? 4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딱 보는 순간 저기 수직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x의 계수 곱하면 12죠. y의 계수 곱하면 마이너스 12죠. 둘이 더하면 0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고쳐야만 수직인 거 알아요. y는 이렇게 고친 다음에 기울기 거의 마이너스 2야 이러면서 되게 나중에 알아요. 수직이라는 걸. 근데 이걸 잘 외우고 있잖아요. 보자마자 뭐야 수직이 두 개 있으면 좋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외워야겠니 안 외워야겠니? 외워야겠지. 이거는
누구의 경험이냐면 저의 경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에이씨, 기울기 보면 아는데 뭘 외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런 예제를 하나만 보여주셨어, 제가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안 외우고 막 쓰다가 나중에 이거 외워야 되는 거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알겠죠? 어떻게 외운다고요?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곱의 합이 0이면 두 직선은 수직이다. 명사이 뭐라고? 곱의 합이 0이면 두 직선은 수직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잘 외워놔. 문제 딱 보면 바로 보일 거야. 이래서 외우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눈에 갑자기 확 들어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문제 풀이해주면 진짜 어려워서 여러분들 틀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저는 보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못 볼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잖아. 뻔히 적혀있는 글자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왜 저걸 못 봤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뭔가 딱 썼는데 난 저거 몰라서 소름 끼쳐 막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제가 풀이해보면 다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알았니 아가들? 자 다음 요 뒤쪽이 좀 빨리 끝나니까 여기 한 페이지로 해놓고 쉬는 시간 줄게요. 알았니? 사실 빨리 안 끝나요. 거짓말이에요. 자 서로 만나는 두 직선에 대하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하는데 내 말 잘 들어봐. 직선을 결정하려면 뭐가 있어? 점 몇 개 있어야 되니? 2개 있어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게 A, B, C가 숫자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다 숫자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 다 어떻게 하겠니? 둘이 연립해서 점 하나 찾아.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나머지 한 점을 주거든? 그러면 나머지 한 점 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 그렇게 하면 답이지. 안 틀려. 안 틀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선생님?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있고 여기 이 점 아니고 여기 이 점 아니면 이거 구해서 얘랑 가지고 직선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원방 가면 뭐가 나오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 이렇게 원이 두 개 있을 거고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예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서 또 바깥에 하나의 새로운 점을 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셋 다 지나는 원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알았니? 그럼 니네 또 여기서 뭐 하려고 해요? 이 두 개의 점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2차식과 2차식이 연립하잖아? 그러면 좌표가 그렇게 예쁘게 안 나올 거거든. 가령 교점 x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7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라는 것을 대입해서 그걸 가지고 3원 1차 연립 방식 풀어야 되는데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교점을 구해서 하는 게 옳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식이 워낙 단순하고 도형이 단순하기 때문에 교점을 구해서 풀어 답이 나오지만 도형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더라도 너무 복잡한 연산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풀을 왜 선택하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자, 잘 봐봐. 이거 외우면 되거든?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해요. 단 k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 좀 외워서 익숙하게 만드세요. 그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선을 쓴 다음에 아까 나머지 한 점 더 준다고 했잖아요. 그 점을 대입하면 K가 얻어지거든요. 그럼 직선을 구한 거죠.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잘 봐요. 교점이라는 거는 얘 위에도 있고 얘 위에도 있잖아요. 그럼 교점을 여기 대입하면 얘도 0이 되겠고 얘도 0이 될 거 아니에요. 즉 이 식이 뭐예요?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K에 관계없이 성립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K에 관계없이 교점을 지나는 1차식인 거죠. 교점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1차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뭘 적어놓냐면 교점을 대입하면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말은 K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교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고, 이 식은 XY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직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야.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만약에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 0이라면 여기 교점을 제가 x1, y1이라고 잡으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존재해요? 무수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k가 모든 실수인 거예요. k의 값에 따라서 직선이 확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직선일 때의 k와 이 직선일 때의 k와 이 직선일 때의 k는 전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쌤말 무슨 말 이해되니? 여기까지 다 이해됐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선행반에서 얘기하기엔 좀 무거운 소재이긴 한데,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 극심화 문제에서 학교 대신에서 1등급 내에서도 얘가 1등이냐 아니면 뭐 1등급 7등이냐 이걸 구분짓는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의 직선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사실 저 박스 안에 있는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모두를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다 될 것 같은데, 그지? 다 될 것 같은데 K만 바꾸면 되니까 다 될 것 같잖아. 근데 이것도 마치 기울기 절편골처럼 딱 하나의 직선만 누락됩니다. 기울기 절편골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할 수 없었죠. 맞아요? 얘는 누구를 표현 못하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을 표현할 수 없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직선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때 언제냐? 이때 언제야? K가 0일 때 아니야? 그지? 예. 그런데 이 직선을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봐도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K에 뭘 집어넣어도요, 앞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얘의 기회수는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겠니? 근데 왜 이런 불편한 표현을 쓰냐? 아니, 불편하진 않아요. 편리하죠. 왜 이걸 쓰냐? 두 직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원래의 직선을 구하는 게 문제로 거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건 엄밀하게 수학적인 어떤 증명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고 미정계수는 K 하나밖에 없으니까 편리하잖아요? 편리하니까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냐? 그래서 누굴 표현할 수 없어요? 자, 저 위에다 써놓은 식은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타낼 수 없다고 하죠. 선생님, 저는 두 직선을 다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드릴게요. 모든 직선을,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에요. 네. 표현하려면 아까 뭐가 문제였냐면 앞쪽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1로 잡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1로 안 잡으면 돼요. m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n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고요. 단 mn은 동시에 0은 아닌 실수입니다. mn이 동시에 0이 되게 되면 저게 직선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m에다 1 넣고 n에 0 넣으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나오거든요. m에다 0 넣고 n에다 1 넣으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도 나오고요.
모든 직선이 표현이 가능해요. 다만 이렇게 하면 미정계수가 m과 n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잘 안 쓴다는 거지. 알겠죠? 만약에 내가 절대 안 틀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을 쓰시는 게 맞는 거죠. 위쪽에 있는 걸 쓰게 되면 하필이면 원래 직선을 다시 물어보는 경우에는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걸 푸는데 진짜 복잡한 문제들은 저 위쪽에 있는 표현이 하나의 직선을 나타낼 수 없는데 그거 알아? 이걸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고요. 네. 자, 마찬가지예요. 얘가 항상 지난 점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m의 값에 관계없이 m에 관한 항등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억나요? 항등식의 5가지 표현? m에 대한 항등식, 모든 실수 m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m에 대하여,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실수 m에 대하여도 이렇게 5가지의 표현을 돌려가며 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항등을 처리하는 거니까 m이 있는 애들끼리 묶고 m이 없는 애들끼리 묶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m이 있는 애들은 2x랑 3y랑 1 곱하기 m 이렇게 하고요. 없는 애들은 4x 5y 더하기 3은 0. m에 관계가 없다는 말은 m이 식에 영향을 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m의 영향력을 삭제하는 기법은 뭐예요? m의 개수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항등식 다루는 기본입니다. 그죠? 나머지 뒤쪽에 있는 얘가 0이 되는 이유는 그냥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2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4x 더하기 5y는 마3이라는 연립방정식을 풀 텐데 x를 소구하는 게 편해 보이네요. 이렇게요. 맞냐 아가들? y가 얼마 나오죠? 1 나오죠? 네. x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따라서 m에 관계없이 어딜 지납니까?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선생님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항등식이에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요거 모양 잘 봐봐 친구들아. 깨달음 얻었지? 선생님 이게 위에서 얘기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맞아요. 저게 위에서 얘기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게 뭘로 보여야 돼요? 직선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과 직선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m에 관계없이 이 둘의 교점은 반드시 지나겠죠. 그래서 아까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사실상 항등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